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육조 직계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했다고 말했지요. 이와 달리 아들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육조 잘 들어 이제부터 나한테 직접 보고하지 말고 의정부 황희와 맹사성과 상의해. 그런 다음 의정부는 이를 간결히 압축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다 예외가 있어. 사형 문제, 군사 문제, 인생 문제 이 셋은 민감하니까 나한테 직접 보고해. 그 외의 수천 가지 잡다한 일을 이제 의정부가 알아서 해. 알았지? 이로써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유교사회가 꿈꾸던 방식이거든요. 이를 현실화한 게 바로 세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서무 결재권을 세자, 즉 훗날 문종에게 넘깁니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지독한 독서광이었습니다.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몬살로 열이 펄펄 끓을 때도 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한 번은 세종이 아픈 와중에도 책을 읽자 아버지 태종이 그의 책을 모두 거둬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세종이 병풍 틈에 들어가 있던 책을 한 권 발견하고선 그 책만 수없이 반복해 읽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게다가 세종은 일 중독자였잖아요. 결국 지나치게 높은 학구열과 경무로 40대의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특히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지요.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함이 아파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는 걷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세종은 이미 장성한 왕세자에게 결재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현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40살이 되던 1446년에 왕세자의 대리청정 문제를 꺼냈으나 신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뜻을 굳히다 이후 1442년에 이르러 결국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세종은 왕세자에게 많은 업무를 이양한 뒤에도 여전히 경무를 수행합니다. 오히려 몸이 아플 때 더욱 놀라운 업적을 쌓으니 그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전세계 유일무이한 창시자와 반포의 창제 원리까지 후손들이 모두 잘하고 있는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 한글을 창제한 것이지요.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업문 28자를 만드셨는데 그 글자가 옛 전설을 모방하고 초성, 중성, 중성으로 나누었으나 이를 합한 연의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와 비속어를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이 훈민정음이다. 실록에는 한글 반포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훈민정음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요? 훈민정음과 한글 둘 다 우리 글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한글은 1910년대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한은 큰 것을 의미하니 한글은 큰 글이 라는 뜻이지요. 세종은 백석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조했지요. 당시 지배층들의 글을 읽고 쓰는 것들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세종은 이를 원치 않았지요.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르니 학문을 익힐 수 없고 그로 인해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걸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백성들이 책을 읽고 이치를 깨달아 올바르게 살기 바라는 마음, 즉 백성들이 교화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여러가지 행정적인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주능과 받고 한글을 창제한다. 게다가 한글은 그 과학성까지 높이 칭송을 받을 만합니다. 실록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언급이 없지만 대신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한글 창제 원리가 자세히 적혀있지요. 한편 한글 창제의 주인공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세종 혼자서 창제하기엔 너무 과학이기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실록에 반포되기 전까지 단 한 번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세종이 친히 만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세종 단독 창제설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종이 거울을 보며 직접 자신의 혐오한 입모양을 창조해서 만들지 않았기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한글의 자음은 초성과 종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초성은 어금니 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는 구분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어졌어요. 결국 우리가 말할 때의 발성기관을 상형해서 만든 거라고 설명할 수 있죠. 또한 모음은 천지, 임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요. 세종은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용비어천과 석고상절, 월인천강지곡 등의 책을 출판하였고 유학자인 정인지 등을 통해 훈민정음 해설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합니다. 정인지의 글 서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 만에 깨우치고 비록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루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바람소리, 하그 울음소리, 다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모두 이 글자로 적을 수 있다. 가히 세상의 모든 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위대한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인 것이지요. 이 업적을 기념해 후손들은 1973년부터 세종을 만원권에 실었습니다. 만원권 표지 앞면에 1월 오봉드가 있습니다. 5개의 봉우리 위에 해와 달이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이 1월 오봉도는 임금이 앉는 용상기에 놓인 병풍에 그려져 있던 그림입니다. 조선 왕실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만원권 뒷면을 보면 여러 개의 점이 찍혀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별자리예요. 태조 이성계 때 만든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성 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는 혼천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어요.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죠. 세종은 장영실을 통해 혼천이를 만든 것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장영실의 재주를 높게 평가하여 정호봉 상의와 변자를 내리는 수많은 과학기구를 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등용하라는 합리적인 왕이 바로 세종이었던 겁니다. 또한 장영실뿐 아니라 여러 신하에게 물시계, 양부일구 등 여러 과학기구를 발명하도록 지시했고 이것을 후원합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세종을 보고 정말 대단한 왕이다. 한글은 정말 위대한 글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너무 자랑스럽고 한글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